자, 오늘도 열심히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준비해본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을까? 흥미진진하다 못해 흥미가 지랄맞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 올랐고요.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금 같은 경우는 거의 횡보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비트코인은 1897달러로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갈수록 볼륨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알트코인들은 저마다 각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트코인들에 관련된 정보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인데요. 자, 디파이 열풍 한가운데서 국내 기업들도 디파이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특히 한빛코의 디파이 코인 상장 및 예치 서비스 출시가 눈에 띄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빛코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 국내 거래소 처음으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불닥스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디파이 코인들을 상장했다고 하는데요. 보안 평가가 전 세계로는 22, 국내 1위를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사 자체는 좀 광고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국내 기업도 디파이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페이코인을 만든 이 지불 회사죠, 다날이 메신저 사업에 진출하면서 카카오톡의 도전장을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과연 카카오를 상대로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링크 토큰, 체인 링크 아니고 라인 링크 토큰이 링크 리워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 링크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에 기여한 이용자에게 링크로 전환할 수 있는 링크 보상을 부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라인 블록체인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받아서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본에서의 지속적인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위해서는 진짜 링크라고 볼 수 있는 체인 링크 관련된 정보들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러스트 수압이 체인 링크의 이더리움 가격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정보가 나왔었고, 다음에는 트레이딩 플랫폼인 스펙터 AI가 마찬가지로 체인 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매틱이 디파이 스택을 체인 링크와 함께 매틱에 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체인 링크에 믿을 수 있는 탈중앙화된 오라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틱의 메인넷의 개발자들은 DF부터 게이밍까지, 디파이부터 게임까지 여러가지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벨라 프로토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근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BNB 관련된 에어드랍에 이어서 이번에는 알파 토큰 홀더들에게 벨라 측에서 200만 개의 벨라 토큰을 에어드랍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알파의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온체인 거래량이 140만 건으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이 전 최고 기록 같은 경우는 135만 건으로 ICO 열풍이 고조됐었던 2018년 1월 4일입니다. 자, 디파이의 열풍이 ICO 열풍을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좀 힘이 빠져가고 있다. 여기 보고 있는 인컴샥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보다는 약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조만간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 차트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더리움 2.0에 관한 기대감과 함께 저는 떨어지는 척 하면서 오히려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체인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체인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중에는 최초로 중국 식품안전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체인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회사의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된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 역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바로 네오의 디파이 프로젝트 플라밍고였죠. 저도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유니스왑 거버넌스 토큰 때문에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도 거버넌스 토큰인 FLM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날짜는 25일에서 30일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네오 거버넌스 토큰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과 이때를 노려서 거하게 한번 단타를 쳐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붐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거버넌스 토큰 가격이 떡상하는 거, 이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막 1000% 올라가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꽁돈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전에 유니스왑을 활용한 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니스왑 토큰 에어드랍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오 가격 떡상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 도미넌스가 떨어져야만 알트코인들이 좀 숨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떨어지다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자, 과연 도미넌스가 이번에는 M자를 그리면서 바닥을 치게 된다. 그러면은 트리플 바람을 찍으면서 강하게 반등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죠. 그래서 여기서 와리가리 치다가 아래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도미넌스 차트를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즉각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레저사에서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 할인 행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3일 남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 기기를 다루는 방법을 일단 한번 보시고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저는 이 구매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내 지갑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중동 지역에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체인 아날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터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터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터키 법정화폐 가치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터키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죠.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구매에 35% 과세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도 그냥 세금을 못 뜯어서 환장한 그런 모습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것보다는 아르헨티나 측에서 농업 수출 증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달러 보유고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암호화폐로 가게 되겠죠. 이러한 소식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DAI의 거래량이 급상승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면은 이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자도 받을 수 있죠. 자, 지금 터키나 아르헨티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요. 이럴 때 이러한 난세의 영웅 비트코인이 등장을 딱 해줘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건 좀 오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전 세계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 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주일에 $10,000씩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윌리 우가 예측을 해보기에 트위터의 CEO 잭 돌시가 $100억 달하는 트위터와 계열사 스퀘어에 현금 자금 일부를 마치 마이크로스트레러지처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비트코인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잭 돌시. 자,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하이센버그 캐피탈의 맥스 카이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카이저 소재가 생각나는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대응이 이들 회사의 국채의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기업들에게 그들의 현금 보유량을 비트코인에 배치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 현금은 녹고 있는 얼음덩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사람들이 달러를 막 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달러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한 도피처로 인식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반대로 미국 기업인들 그리고 워렌 버핏도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현금을 피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5년 안에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달러가 지금처럼 받아들여지고 통용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금을 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이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대량의 많은 금을 최근에 매입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랑 비슷하죠.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많은 나라에서는 달러를 이제 안식처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정말 이 업계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던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고 있다. 재밌는 현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가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케인 아일랜드 얼터너티브 어드바이저의 티모시 피터슨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반감기 이후에 매일마다 900개의 비트코인이 새롭게 채굴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같은 기간 매일마다 1500개의 비트코인이 영원히 손실된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공급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실수로 하드웨어가 손실되고 버려진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잃어버린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이것은 피터 시퍼가 아닌가 싶은데, 자, 아무튼 이런 사례를 들었었고, 또한 비트코인을 다음 친족에게 물려주는 적절한 절차가 없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낸 경우 그 주소는 접근할 수가 없다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매일마다 1500개의 비트코인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최대로 유통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1400만 개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의 이러한 주장이 맞다라고 친다라면 예전 같은 경우 비트코인 하나를 보유했을 때 2100만 분의 1의 사나이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400만 분의 1의 사나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나이가 아니라 여성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 1400만 개만 유통된다라고 친다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나중에는 이 가치저장 수단이 되긴 할 텐데 이 모나리자와 같은 예술품으로 취급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해주게 되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공유를 했었습니다. 니콜라스 멀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9,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손절을 치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조셉 영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9,000달러에서 12,000달러 사이 범위에 머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전 반감기 사이클을 따른다 그러면 2021년 중반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OKX 분석가 네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이어가려면 11,100달러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1,65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좀 볼륨도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그전에는 저항선이었었던 이제는 지지선이 된 1,500달러 정도를 찍어준 다음에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인컴 샤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살짝 상승했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추세에 맞고 반등하게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어쩌면은 밑에 있는 CME 갭도 채우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자, 주말 동안에는 알트코인들이 좀 펌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중립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표식이 지표라고 해야 되겠죠? 이 지표는 과연 탐욕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아니면 공포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영상 또 좀 길어졌는데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이 토마토 밭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유튜브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직까지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